QLD, TQQQ로 돈 벌 비밀을 찾으러 비싼 강의 결제하셨다면 오늘 이 한 가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비밀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계좌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지표가 있겠지, 어떤 타점이 있겠지, 어떤 사람만 아는 매매법이 있겠지. 그래서 강의를 사고 텔레그램을 들어가고 단톡방을 돌고 결국 차트만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식은 늘었는데 수익은 잘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QLD, TQQQ에서 진짜 중요한 건 스킬이 아니라 안 바뀌는 원리와 생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낸다는 것, 공포에 흔들린다는 것, 좋은 뉴스에는 과열된 가격이 붙고 나쁜 뉴스에는 패닉이 붙는다는 것, 그리고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동시에 실수를 확대한다는 것. QLD, TQQQ는 이 원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찾기 전에 돈을 잃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맞게 하면 빠르게 커지지만 틀리게 하면 빠르게 사라지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잘 안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이 상품은 방향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를 추종하려고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3배를 추종하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2배와 3배는 그냥 숫자 차이가 아니라 멘탈 붕괴 속도의 차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둘 다 천재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하락장에서는 둘 다 바보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밀을 찾는 사람은 대체로 하락장에서 무너집니다. 왜 하락장에서 무너지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손실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버텼을 조정에서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손절이 아니라 손절로 포장된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합니다. 추격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이 루프가 반복되면 비밀을 찾던 사람은 결국 확률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밀을 찾는 탐색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설계 없이 들어가면 운이 좋을 때만 살아남습니다. 설계가 있으면 운이 나쁠 때도 살아남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수익을 상상하면서 들어가지 손실을 견디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QLD, TQQQ는 그 상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손실을 막기 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비밀을 찾지 않겠다. 대신 내 방식의 규칙을 만들겠다. 둘째, 나는 남의 말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검증된 기준을 쓰겠다. 셋째, 나는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작은 실험으로 내 규칙을 강화하겠다. 첫째부터 가겠습니다. QLD, TQQQ로 돈 버는 비밀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밀처럼 보이는 건 전부 사람마다 다른 최적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동성을 잘 견뎌서 TQQQ가 맞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 해서 QLD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 흐름이 있어서 조정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 루틴만 가능해서 분할 규칙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남의 방법을 내 몸에 그대로 붙이면 부작용만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지킬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둘째입니다. 레퍼런스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레퍼런스는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차트와 데이터와 이 시장이 실제로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QLD, TQQQ를 하시려면 최소한 이것만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큰 하락을 겪었던 구간들, 그리고 그때 회복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악의 구간에서도 버틸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스닥이 한번 크게 무너지면 TQQQ는 생각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경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흔히 보여주는 과거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서 팔면 몇 배, 이 방식은 실제 투자자의 삶과 다릅니다. 투자자의 삶에는 급락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가족 일정이 있고 회사 일이 있고 잠이 부족한 날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 들어오는 순간 비밀은 무너집니다. 규칙만 남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아이템 레퍼런스, 기준 레퍼런스, 스킬 레퍼런스. 아이템 레퍼런스는 간단합니다.
내가 굳이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나스닥 100을 믿는가? 장기 성장을 믿는가? 내 시간 축이 긴가? 이게 아니면 QLD, TQQQ는 독이 됩니다. 기준 레퍼런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망합니다. 시장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 기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낙폭을 정하고 그 안에서 포지션 크기를 정하는 것. 예를 들어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손실이 20% 수준이라면 TQQQ 올인 같은 선택지는 애초에 선택지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멋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돈이 되는 방식입니다. 돈은 멋있는 선택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선택에서 쌓입니다. 스킬 레퍼런스는 마지막입니다. 킬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킬에 중독되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진입타전보다 더 중요한 스킬, 리밸런싱 스킬, 추가 매수 스킬, 현금 관리 스킬입니다. 여기서 바로 현실적인 설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누구나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규칙을 만들 때 뼈대로 쓰라는 겁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첫째, QLD, TQQQ를 포트폴리오의 전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엔진이고 코어는 차체입니다. 차체 없이 엔진만 달면 출발은 빠르지만 사고도 빠릅니다. 코어는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 코어가 있어야 하락장에서 레버리지가 살아남습니다. 둘째, 매수 규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렵다는 건 장이 흔들릴 때 깨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수의 추세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21선 같은 기준을 참고해서 그 아래에서 분할 매수, 그 위에서 무리한 추가 매수 금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매도 규칙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사람은 수익이 나면 욕심이 납니다. 레버리지는 욕심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자동으로 떼어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무전북은 혹은 일정 수익률 도달 시 보유량의 일부를 정리하고 그 일부를 코어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걸 하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정하면서도 하락장에 대비하는 완충제가 생깁니다. 강의가 잘 안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기술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도 다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넷째, 현금은 남겨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QLD, TQQQ에서 현금은 산소입니다. 산소 없이 달리면 초반에 빨리 가다가 중간에 쓰러집니다. 현금을 남기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웃습니다. 현금을 다 써버린 사람은 하락장에서 기도합니다. 다섯째, 리밸런싱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으로 하십시오. 매주든 매달이든 정해진 날의 비중을 다시 맞추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둔 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셋째 원리로 갑니다. 실험 정신입니다. 여기서 실험은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규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1 아주 작은 비중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가 정한 규칙을 4주에서 12주 정도 지켜봅니다. 3 지키는 동안 내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기록합니다. 4 규칙이 지켜지면 그때 비중을 늘립니다. 이 과정이 너무 느려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큰 손실 한 번이 수익의 1년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킵니다.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과 현금을 지킵니다. 손실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최대 낙폭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제가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변동성에 강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 규칙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TQQQ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QLD가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 높아야 수익률이 누적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냐는 질문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비밀 찾기 모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타이밍은 맞추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여러분이 정한 규칙으로 분할하고 현금을 남기고 리밸런싱을 하면
타이밍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타이밍 의존도가 줄어들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지면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티면 결국 수익이 따라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무조건은 비밀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현실을 단순화한 말입니다.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누적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포지션이 과하지 않을 것, 현금을 남길 것, 규칙을 지킬 것. 이 3가지가 없으면 단이든 장기든 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저는 손절을 못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나요? 손절 자체가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할 때 올인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손절이 어렵다면 비중을 줄이십시오. 손절이 어렵다면 분할 규칙을 더 촘촘하게 만드십시오. 손절이 어렵다면 코어 자산을 더 두껍게 하십시오. 사람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성격 위에 규칙을 얹으십시오. 그게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강의는 필요 없나요? 강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강의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강의가 비밀을 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장입니다. 여러분이 강의에서 얻어야 하는 건 한방 공식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보는 눈과 기준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 삶에 맞게 실험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얻으면 강의는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못 얻으면 강의는 정보 과식만 남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QLD, TQQQ는 비밀이 아니라 원리와 규칙과 실험으로 다루는 도구입니다. 비밀을 찾는 사람은 흔들릴 때 무너지고 기준을 세운 사람은 흔들릴 때 쌓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 타점이 아니라 다음 근막에서도 살아남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상승이 왔을 때 그 상승이 내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